상대와 같은 재능이라면 펜홀더는 반드시 진다. 그 말인즉 너는 앞으로 상대해야 하는 모든 선수보다 재능이 뛰어나야 한다는 거야. 좋네요. 내 재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죠. 페널더로 모조리 이겨 보이겠어요. 듣는 웹툰 웹툰리스타 364화 펜홀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정우가 드디어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연기가 맞아요? 전에 했던 것에 우리끼리 비하면 연기를 논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했던 것에 비하면 연기죠. 아, 많이 나아졌다는 의미로 그럼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작품은 낭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가. 낭만을 인간으로 만들면 이은재가 된다. 아, 근데 이 말에 저는 진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낭만 그 자체 이은재 작가님의 펜홀더라는 작품입니다. 탁구만 하고요. 일단 이 이은재 작가님은 원래 되게 오래전에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1호선이라는 작품을 언제야 그때가 2016년, 15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 우와. 그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한 9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작품을 하고 계신 거의 만화 기계예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예요? 안 쉬고 안 쉬었어요 거의. 우와. 텀이 없어요 거의. 계속 연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만화 속 세상이었을 때 2017년도에 진행한 거의 9년까지는 안 됐겠네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그 작품이거든요. 2017년도에 제5회 다음 온라인 만화 공모대전에서 1호선으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데뷔하셨는데 그게 2017년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한 6, 7년 됐겠네요. 7년 전이네요. 네. 이게. 그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원, 셔더밴댄스, 몬스터 등등등 10도 있고요. 뭐 그 사이사이에 한 30화 내외의 작품들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작품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이은재 작가님입니다. 오늘 소개할 패널도 어떤 작품인가요? 페널더는 23년 8월 24일을 시작으로 이제 저희가 현재 방송이 업로드되는 시기에는 시즌 1인 65화가 끝까지 전부 다 이제 무료로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주행하기 딱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페널더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스포츠든 잘하는 한의원의 이제 탁구 도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의원이 생각했을 때 뭐 탁구점이야 뭐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그거 판때기를 공 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죠. 음. 근데 진정한 고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제 한의원이 제대로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좀 약간 탁구부 주장 나랑 한번 붙어보지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나 역시 탁구도 좀 치는 걸 이런. 탁구 일장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치는 애가 너야? 하고 이겼어. 그러면 동네 탁구 정도는 이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동네 탁구장에 갔다가 개 털린 다음에 이제부터 나에겐 탁구뿐이야가 된 그런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털린 다음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탁구부에 들어가요. 자신이 꺾었던 그 탁구부에 들어갑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서 그 일본 만화 클리셰 같은 거죠. 그 약간 그쵸. 독일자 하면서. 그죠. 받아주십시오. 비 오고 막. 그럼 이제 웅성웅성 하고 있던 애들이 밖에서 문을 드르륵 열고 주장이 나와가지고 너의 마음은 알았다. 추우니까 들어오도록 해라. 받아주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막 이런 장면이 나올 것 같은. 하지만 한의원은 그러지 않았다. 비슷한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줄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앞에서 소개를 했던 것처럼 한의원은 그냥 모든 스포츠에 다 두루두루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몸 잘 쓰는 친구들. 그냥 춤도 잘 추고 막 이런 애들. 그래서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재능이냐면은 그 얘가 출전하는 걸 경기에다가 그 스포츠 도박을 하는 정도로 그 동네 토토가 생겨요. 그렇죠. 동네 토토가 생겨서 얘한테 이렇게 돈을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다음 주에 경기 있는데 나갈 거지? 그래서 나만 믿어? 나한테 걸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족족 나갈 때마다 그렇죠. 이겨요. 이기죠. 그래서 커미션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자기가 나가서 이기면은 거기서 몇 퍼센트를 그 한의원이 돈을 떼서 받는 방식으로 그 친구들도 돈을 받고 얘도 돈을 버는 구조인데 점점 애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우리 아니죠. 주인공이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기고만장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밤 50%였다가 이제 60%였다가 야 70% 내놔. 나 없으면 어차피 못 이기잖아. 약간. 그렇죠. 이게 독점의 폐해입니다. 아. 점점 독점을 하게 되면 점점 수수료가 올라. 그래서 사실 얘는 친구라기보다 좀 그 이해관계로 얽힌 도박 동업자 그렇죠. 같은 이제 느낌이라서. 어깨 동무하고 우리 친구지라고 말하는 거 그때의 친구에 그치.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한의원 덕분에 돈을 버니까 이렇게 굽신굽신 하다가 점점 아니, 저 새끼 한번 조져놔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가는. 그렇죠. 그 왜냐하면 순매출의 70%를 수수료로 떼가면 화가 날만 하죠. 없는 게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래서 탁구도 한번 쳐볼까 했다가 그 탁구부 주장, 그러니까 학교에 가장 잘하는 에이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에이스가 아니었던 그죠. 그 친구를 이기고 그냥 탁구도 뭐 쉽네. 그냥 주장을 하게 된 친구. 에이스가 떠나서 시즌 1에 안 나오죠. 왜 주장을 하게 됐는지 그 에이스가 떠나서 맡았다는 거 말고 그렇죠. 그거 말고는 딱히 이유가 없죠. 응. 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탁구도 별거 없네 하다가 동네 탁구장 들어갔다가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이수린이라는 친구한테 그냥 개 털리고. 그냥 탈탈 털립니다. 그 수린이라는 친구가 잘못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정판 신발을 신었어요. 우리 주인공이 네, 한정판 신발을 신고 이렇게 흐흐하면서 그 도박으로 번 돈으로 산 한정판 신발. 따놓은 한정판 신발을 신고 이제 그걸 신고 막 봐라 내 신발 부럽지 하는 다니고 있다가 거기에 뭐 커피를 쏟았나 그랬죠. 그러니까 부딪혔는데 음료를 쏟았는데 그쵸. 그 친구가 말없이 그냥 갔어. 저 새끼. 걔도 잘못했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는 봤어야지. 그리고 탁구로 쇼부다. 그러니까 저 새끼 잡아라 하면서 쫓아갔는데 그 친구가 동네 탁구장으로 그쵸. 들어갔고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탁구를 잘해? 내가 탁구 이기면 너 신발 물어내라 잘못 하고 걸었죠. 했는데 잘못 걸었다. 그래서 네. 신발도 잃고 잃진 않았지. 신발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존심도 깨졌다. 이 주인공이 되게 그 자기 애와 이건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지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지 지만 진짜 딱 그게 너무 그 넘치다 못해 흐르는 그쵸. 유형이라서 그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이 너무 큰 납득이 안 되는 충격이었던 거야.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학교 탁구부에 갑자기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탁구 한번 조져주지. 그리고 도계자를 시전합니다.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너 같은 양아치는 받아주지 않아. 우리 탁구부는 봐 하면서 딱 보여줬는데 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해. 근데 그 학교 탁구부가 실력이 처참한 거 맞았기 때문에 이 초심자인 주인공이 약간 이 탁구부에 도움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성적을 못 내면 폐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너라도 있어야겠다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의원이라는 지푸라기를 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연이가 탁구를 배우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그깟 탁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연습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내가 다 잘했는데? 이 말버릇이 그런 거는 재능 없는 놈들이나 하는 거야. 노력이라는 건.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최고의 재능이야말로 노력하는 재능이라는 것을 그렇죠. 알고는 있지만 이때는 몰라요. 이때는 고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노력의 맛에 눈을 띄게 되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첫 번째. 그리고 이 탁구의 맛을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맛보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정판 신발 더럽힌 첫 게시핸드인데 신고식을 커피로 해버린 그 수린이라는 친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 패널드라는 작품의 최종 보스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이연 어떤 친구인가요? 네, 이제 어떤 스포츠든 다 잘하는 운동에 미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처음에는 각종 스포츠를 활용한 내기 경기에 참여한 양아치였는데 이제는 탁구에만 진짜 탁구에만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재밌네 하면서. 이제 내겐 오로지 탁구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탁구를 칠 때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펜홀더라는 그립으로 이제 경기를 진행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펜홀더 그립이 제가 20살, 21살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마지막 막바지였어요. 그때 이제 펜홀더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쉐이크 핸드 이렇게 그 턱 될 때 V자 하는 것처럼 하는 쉐이크 핸드 그립이 있고 그리고 펜을 쥐듯이 하는 펜홀더 그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탁구채를 잡는 주법 네. 거죠. 그래서 탁구채도 달라요, 생긴 게. 펜홀더는 한쪽에만 러버가 고무가 발려져 있고 반대쪽은 나무판이에요, 그냥. 그래서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반대쪽으로만 보내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이현이가 더 넓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로지 포핸드로만 때리기 위해서. 그 말은 움직임이 크다는 얘기는 빨리 지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들의 이 수비형 탁구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가 포핸드 100날 해봐라. 내가 100번 막으면 네가 지쳐서 네가 지지. 이거예요. 그래서 수비형 탁구가 나왔던 건데 이 포핸드를 위주로 하는 이 펜홀더 그립이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수비는 되게 약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반대쪽으로 해서 이걸 날릴 수가 없잖아요. 완전 딜러형. 네. 그러니까 아주 뾰족한 창. 근데 쉐이크 핸드는 처음에는 쉐이크 핸드가 수비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쉐이크 핸드용 이 탁구채를 펜홀더처럼 잡는 주법이 나옵니다. 오. 그러면 백핸드를 쓸 수가 있어요. 약간 공방이 다 되는 네. 만능 포지션이구나. 쉐이크 핸드의 장점이 뭐냐? 쉐이크 핸드의 장점은 양면체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돼. 그거 중간에 감독이 네. 시험 보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서서 맞아요. 안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 그죠. 뒤집어서 치는 장면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른손 잡이면 왼쪽 발이 축발이 되거든요. 이 축발로 놓고 양쪽으로 움직이면 커버가 다 돼요. 그래서 움직임이 적으니까 체력 소모가 훨씬 적다. 네. 거기다가 그 중국 선수가 개발한 건데 이 쉐이크 핸드 탁구채를 이 펜홀더 그립으로 잡으면 공격도 세고 방어도 돼. 아 그러면은 펜홀더가 사장 될 만하네.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선수만 거의 썼던 건데 그 왜 테니스의 왕자에서 류마가 서브 날라오면 받자마자 튀기자마자 바로 치는 거 알죠? 아, 네. 그것처럼 낮게 오는 걸 튕기자마자 바로 여기서 백핸드로 손을 돌려가지고 드라이브 하는 걸 개발해내요. 그러면서 펜홀더가 안 쓰여요, 그냥. 그래서 요즘엔 어느 정도냐면 올림픽 레벨에서는 펜홀더 선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네. 한국 대표팀이 중국 팀이었나 어디를 만나는데 펜홀더 그립 선수가 있는 거예요, 복식에. 오. 그 중국에? 선수, 한국에? 네, 중국에. 중국에? 딱 한 명 있었어. 오. 모든 참가자 중에 딱 한 명. 오.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펜홀더를 상대해본 적이 없는 거야, 신유빈 선수랑 이 팀이. 아 이거 작중에 이걸 비유를 자동차 자동이냐 수동이냐 약간 이걸로 비유가 나왔는데 네. 약간 그 정도로 그쵸. 요즘 누가 수동으로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펜홀더가 그런 주법인 거죠. 그래서 누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탁구 협회장이 펜홀더 마지막 금메달이에요. 와. 그게 몇 년도예요? 2004년이요. 20년 됐어요. 유승민 선수거든요. 그 유승민 협회장이 그 가다마이를 벗고 넥타이 이렇게 풀은 다음에 와가지고 펜홀더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같이 쳐줬어 연습으로. 그래야 될 정도로 펜홀더가 없어요 이제는. 와. 이제 없습니다 선수 중에는 근데 거의. 이런 시대의 상황에서 이제 막 탁구를 발디딘 내가 저는 펜홀더로만 치겠습니다. 펜홀더 아니면 그러니까요. 탁구 안 해요. 네. 이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미친놈이죠. 제목부터 펜홀더야. 그러니까. 그래서 탁구 치세요 혹시? 아니요, 탁구 못 치죠. 탁구 안 치시죠?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수상하게 탁구에 대해서 잘 아세요? 저도 펜홀더 그립입니다. 오. 진짜요? 아니 여기 있었네. 그 15년 전에 배운 거니까. 그때는 공존했어요. 근데 탁구를 배우셨군요. 가르쳐 주시는 분도 그 얘기를 했어. 펜홀더를 배우지 마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근데 이거 너무 불리하다. 그리고 운동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취미 운동으로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펜홀더가 더 빨리 올라가요. 공격을 많이 하니까 레벨이 빨리 올라가는데 제 스타일은 수비도 같이 하거든요. 스피를 같이 주거든요. 너는 무조건 쉐이크핸드가 유리하다. 했는데 쉐이크핸드 못 하겠는 거야. 내가. 아 여기는 선택한 재능이 게 없어. 아니네. 한의원은 선택해서 저는 그러니까. 펜홀더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네, 그래서 이현이가 되게 부러웠어요. 재능의 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얘가 쉐이크핸드 했으면 더 잘했을 거야. 그렇겠죠.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수린이라는 친구가 있죠. 네. 그래서 이 한의원에게 날 처음으로 패배시키다니.
나에게 패배의 맛을 보여준 건 네가 처음이야. 그 네가 처음이야를 담당한 그 친구인데요. 근데 이 친구는 탁구 신동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그냥 그 동네 탁구장에서 막 와 수린이 형 맞아. 치지 마 약간 그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동네 탁구장의 형인 줄 알았는데 사실 엄청 그죠. 이 작품의 거의 최종 보스나 다름없는 전국체전 우승자. 엄청난 에이스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이 한이연 말고도 다른 애들한테 모두에게 공포. 나에게 탁구의 맛을 알렸어. 대마왕 너가 포지션. 처음이야 약간 이런 롤이었던지. 그러니까 동네에서 탁구점 이 동네에서 탁구점 친다 하는 애들한테 벽 그 자체. 넘을 수 없는 벽.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연이 말고도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몰라 그거. 난 그냥 탁구를 쳤을 뿐인데. 그런 친구죠. 그리고 다른 인물 그 김재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회상씬에도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나를 처참히 짓밟은 너. 딱히 그러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죠. 그냥 그래서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탁구만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악마화시켜. 약간 대마왕 같은 이미지가 좀 생깁니다. 이 친구 자체는 딱히 그러니까 오히려 성격이 나쁜 거는 그 주인공 쪽이 나쁘면 그쵸. 나빴지 이 친구는 이술이라는 별거 없어요. 친구는 그냥 성실할 뿐이야. 그리고 그냥 과묵할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신발끈 묶고 무시하고 가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덤덤한 그죠.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좋은 승부였다. 나는 그냥 나의 가는 길을 간다. 네. 성실했을 뿐인데 이 나쁜 놈들이 성격 나쁜 놈들이 하필이면 이긴 놈들이 내가 수린이가 패배시킨 애들이 성격이 나빴어. 그래서 소문을 내고 다닌 거죠. 그죠. 그 나쁜 이수린, 새끼라고. 저 새끼. 저 새끼 수는 악질이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좀 억울함이 좀 있다 수린이는. 하지만 본인은 억울하지 않겠지만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1화부터 65화까지 쭉 보신 분들이라면 이수린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감 그리고 이 이름이 가지는 공포감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 시즌 1 마지막 화에서 그 존재감이 그렇죠. 대박 맞구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도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원래는 그 이연이가 있는 연희고의 탁구부였어요. 근데 전학을 갔습니다. 이게 약간 특이했던 게 그 보통 그 스포츠 만화에 항상 그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 라이벌격인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페놀더에서는 약간 김도진이 약간 그 라이벌 그런 느낌. 롤이었는데 중간에 그냥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요. 가버려요. 약간 이 전개가 약간 어라 이런 느낌. 치워버리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니 보통은 뭔가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와가지고 막 그 라이벌 의식을 불태운다던가 약간 이런 전개가 많은데 팡 니들이 탁구를 그렇게 잘해. 같은 학교인데 그냥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네. 보내버려. 그 스카웃을 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엘리트 체육의 폐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인 것 같은데 남연고는 일종의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교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연희고는 일반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물에 등장하는 항상 그 막 우승 후보인 라이벌 학교로. 그죠. 그러니까 슬램덩크로 치면 능남 같은 곳이야. 해남급은 아닌데 해남에는 이수린이 있으니까. 근데 능남 정도 되는 곳인데 전력 강화를 위해서 데려갔다. 그래서 실력이 탄탄합니다. 다만 본인이 약간 연습을 많이 하는 한희연을 보면서 약간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희연이랑 약간 반대되는 포지션에 있는 캐릭터인데 한희연이 그 재능충이라서 자기 재능만 믿고 약간 나대는 스타일이라고 그쵸. 한다면 이 친구는 타고난 재능 없는데 엄청난 노력과 성실함과 끈기로 다져졌는데 그 재능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당하는 느낌이 있었죠. 범죄인데 무지막지한 연습량으로 그걸 커버하는 그리고 정도의 하는 방식도 되게 엄청 교과서적이고 그죠. 딱 정석적인. 정해진 정석대로 탁탁탁 따라하는. 그래서 그 연습 경기 때 그 감독님이 그랬나? 잘 봐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변칙밖에 없는 한희연한테 정석이 뭔지 보여주려고 그죠.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되게 성실한 친구고 약간 가르치는 입장에서 누가 더 좋냐? 재능은 넘치지만 막 야생마 같은 한희연이냐? 재능은 없지만 열심히 하는 김도진이냐? 한희연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희연이 자꾸 선생님이 너는 가르치는 맛이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알려주면 바로 잘 따라하네. 네. 약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도진이는 약간
알려주고 한 3일 뒤에 보면 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3일 내내 계속 연습을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알려준 동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래잖아. 그러니까 아는데 저도 안 된다고요. 약간 뚝딱뚝딱 거리죠. 근데 그걸 연습으로 몸치인 걸 연습으로 이겨내려면 이 탁구는 리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박자 감각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작중에서 이 김도진 보고 메트로놈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규칙적이라서 너무 예상이 되고 그죠. 너무 변수가 없어서 맞아요. 약간 이런 친구랑 탁구 치면 되게 편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똑똑똑똑. 편한 상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예측이 되니까. 맞아요. 똑똑똑딱 치다가 제가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그대로 치니까. 그래서 계속 드라이브를 하다가 따닥따닥따닥따닥 이렇게 가다가 제가 한 번 딱 그 슬라이스를 줘서 스핀을 주잖아요. 그럼 바로 당황해요. 바로 점수야 그러면. 그런 친구기 때문에 예,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그래도 스카우트가 된 거는 그 감독님이 약간 아직 그 모래 속의 진주처럼 너는 아직은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의 재능을 봤다. 그죠? 내가 오면 내가 꽃 피워주겠다. 그리고 약간 도진이 입장에선 나의 재능을 알아봐줬다. 다 있었을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도진이 안에서 제일 큰 건 승부욕입니다. 승부욕은 넘쳐요. 엄청나요. 이거 진짜 근데 안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승부욕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인공 학교가 맨날 지니까 애들이 그냥 패배주의. 약간 그 지상고처럼 맨날 또 졌네. 뭐 그래 우리가 그렇지 뭔데. 얘 혼자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어. 다들 그냥 우리가 뭔데 그렇지 뭐 이런데. 그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전체에서 도진이가 제일 마음이 가는 캐릭터였어요. 그 승부욕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불씨를 가지고 있다는 건 롱리 같은 캐릭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되면 좋겠다. 그죠. 이게 그런 마음이 가는 캐릭터. 근데 롱리도 사실 나루토에서 그 재능의 벽을 넘지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페놀더는 나루토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반혜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반혜원이라는 친구. 반혜원은 이제 연희고의 탁구부의 에이스라고 하죠. 사실 초반부에는 전 에이스고요. 그냥 담배 피는 양아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탁구부를 안 나갔으면은 한희연이 반혜원과 졌으면은 이미 거기서 꺾였을 텐데. 컷. 그럼 신발이 더러워질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신발이 더러워질 일도 없었고 아마 그러면 탁구부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탁구 빼고 다른 스포츠에서 토토를 하면서 살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탁구 좀 하나? 약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텐데. 반혜원은 진짜 잘하는 애. 맞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이제 나 연희고 에이스다라고 하면은 네가 반혜원이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에이스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죠. 특이한 거는 양손잡이인데 오른손보다 왼손이 좀 더 편한 선수입니다. 야, 왼손잡이랑 탁구 쳐봤거든요. 개 힘들어요, 진짜. 어떻게? 왜냐하면 오른손 대 오른손이면 이 탁구 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대칭? 네, 대각선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포핸드 주면. 근데 제가 포핸드로 넣으면 이 사람이 백핸드로 받아요. 근데 이렇게 이동해 있어요, 미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요. 어느 쪽으로 보낼지. 방향전환에 포핸드가 유리하거든요. 포핸드가 앞으로 치는 거? 네, 이렇게 치는 거. 내가 놓고서 정방향? 새가 날개를 펄럭이듯이 치는 게 포핸드예요. 새가 날개를 펄럭이듯이. 근데 그게 포핸드인데 내가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 백핸드 쪽으로 보낼 거를 예상하고 가 있잖아요. 그럼 반대쪽으로 보내. 백핸드가 내가 쓰는 손의 반대손? 네, 반대쪽. 이렇게 치는 거. 그러니까 몸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동작이 더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미리 이동을 해 있으면 이쪽이 반대쪽이 비니까 그 사람이 보고 그쪽으로 보내요 그냥. 되게 편하게 칠 수 있어요. 반대손이면. 그러니까 복싱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에서 반대발이나 반대손을 쓴다는 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네. 그런 선수예요. 네. 그래서 왼손이 이제 더 강하긴 한데 사실 반혜원도 역시 그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는 한의원 때문에 오른손을 열심히 연습하고 또 레벨업 해가는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특이한 게 있다면은 반혜원은 사실 절친인 태성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초반에 이 둘 서사가 약간 갑자기 좀 다른 장르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학폭물인가? 아니 전 그거 말고 둘이 약간 네네네. 다른 세상에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대사가 너 날 떠나? 그렇다면 나도 널 부셔버리겠어. 약간 이런 대사가 오피셜로 나와요. 그쵸. 맞아요. 이 방송이 아니라 뷰티와 플레저에 나와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를 살짝 풍기는 그런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탁구를 시작한 것도 우리는 언제나 같은 걸 하는 거야. 우리 같이 올림픽에 나가자. 우리 같은 탁구채 이러면서 커플 탁구채
구체. 했는데 슬프게도 그 탁구를 하자고 했던 태성이는 재능이 없었고 너무 없었어. 근데 혜원이는 탁구에 대한 재능이 넘쳤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태성이가 먼저 시작하고 혜원이가 따라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태성이도 되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던 거야. 근데 혜원이한테 지니까 흥미를 잃은 거예요. 그 점점 서로에게 상처가 네. 되는. 그렇죠. 그래서 태성이가 탁구를 그만두면서 혜원이도 그만두게 만들죠. 나만 그만둘 수 없어. 내가 망했다면 너도 같이 너도 망해. 망가져. 내가 망가지는 만큼 너도 망가져. 진짜. 네, 뭐 잘 해결이 됐고요. 이 둘은 돈독한 그쵸. 사이로 돌아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죠. 예. 그래서 탁구부로 다시 돌아온 이제 반혜원은 에이스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현 에이스냐? 전 에이스 받아라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대가리 깨버리고 막. 그래서 약간 결국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혜원이도 가방 속에 담배와 각종 그것도 넣고 다녔지만 그 안에 탁구채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탁구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태성이도 그걸 모르지 않았어. 하지만 모른 척 했던 거지. 그리고 그걸 직시하게 되는 순간 돌아와서 이현이는 대가리가 2번 깨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반혜원이라는 친구는 자기 혼자 독선적인 에이스가 아니라 팀 전체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류의 리더십을 가진 친구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성형 인재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몰에 등장한 그 멋진 선배로. 그렇죠. 이게 슬램덩크에서는 최치수와 안경 선배에게 나눠준 걸 이 친구는 다 가지고 있어. 국내 최강자의 실력 그리고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까지. 그리고 심지어 잘 알려줘. 맞아요. 네. 최고. 감독 입장에선 혜원이가 돌아왔어.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한희연도 반혜원에게 자극이 되어주죠. 그렇죠. 내가 그때는 천둥 벌거숭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벌거숭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팀원 전체의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 페널드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쭉 더 해봅시다. 탁구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서 제일 많이 했던 때가 저는 군대 때였어요. 거기서 많이 치셨나요? 그때 제가 그 고립된 부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고립된 부대에 있으면 탁구대가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 떨어져가는 차라리 슬리퍼가 나을 것 같은 그런 탁구채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제가 탁구를 배웠었으니까 집에 탁구채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탁구채를 러버도 내가 바른 거야. 우와. 그 러버 바르는 거 되게 재밌어요.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잘 붙거든요. 그 작품에도 그 붙여서 그죠, 이렇게 그죠, 그 그죠. 감독님이 이렇게 칙 잘라주는 거 나오잖아요. 그 러버마다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돌기가 네.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가 맞아요. 중요한 거 막 이런 거. 스피를 많이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드라이브를 세게 먹이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돌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쉐이크 핸드 주법으로 치는 사람들이 양쪽이 달라요. 러버가.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수비형으로 이제 쉐이크 핸드를 연습하려고 가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쳤는데 그때 치면서 느꼈던 게 탁구는 그 되게 흐름이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슈폼 시대에 적합한 스포츠입니다. 진짜로 실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서브를 못 받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맞춰주면서 치면은 랠리를 오래 가져가는 게 목적이 아닌 게임이잖아요. 이게 상대방이 미스가 나게 하는 게 목적인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면 자꾸 점수를 잃으니까 승부욕이 있는 애들은 불타올라. 빨리 불타올라요. 그래서 걔네들 실력이 빨리 늘어. 그래서 되게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두 분은 탁구를 안 쳐봤잖아요. 이 패널들을 어떻게 붙였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뭐 한 번쯤은 해봤는데 그냥 이거 해본 거 아니야? 이렇게 가서 그쵸. 틱. 저는 그 탁구공이 너무 가볍잖아요. 네. 그 약간 그 날아다니는 그게 별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그거 스핀 줘가지고 네. 휘어지게 만들 때 그 쾌감 쩌는데 가벼운 공이라 잘 휘거든요. 그때의 쾌감이 진짜 서브를 이쪽 끝에서 넣어가지고 쫙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상대방이 갖다 댔는데 위로 튀어오를 때 그럴 때의 쾌감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쳐보신 분들이니까 좀 탁구 룰이 되게 하드한 편이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네. 맞아요. 좀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스포츠를
잘 안 하고 스포츠에 관심이 별로 없고 스포츠 만화도 잘 안 보는 약간 이런 쪽인데 근데 전에 가비치 타임 봤을 때는 사실 농구도 룰을 막 엄청 자세히 아는 편은 아닌데 근데 가비치 타임 되게 약간 소프트하게 그냥 룰 몰라도 그냥 오 막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잘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드리블이 멋있으면 제꼈다. 아니 그리고 가비치 타임은 약간 그래도 좀 되게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편이었는데 반칙 그러니까 5개면 퇴장 뭐 이런 거. 펜홀더는 그 끝에 이렇게 작가님이 막 그 몰라도 좋은 막 탁구 교실 막 이렇게 하면서 탁구 룰을 조금씩 설명을 해주시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생각보다 꽤 하드하게 탁구 뭐 주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꽤 뭔가 약간 그냥 모른 채로 우와 하면서 보기보다는 살짝 있었다. 전문성 난이도. 그렇죠. 전 정우님이랑 탁구를 한번 쳐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한번 쳤었어요. 네. 그 뒤로 다시는 안 쳤어요. 정우님이 꽤 몸치예요.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근데 자세를 알려줬거든요. 네.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앞으로 약간 반 스쿼트 자세처럼 한 다음에 이렇게 팔을 뒤로 뺐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스윙을 하는 거다. 여기에 맞추면 된다. 딱 나올 때 앞에서 딱 공이 맞으면 앞으로 튄다. 앞으로 나간다. 타이밍이 늦거나 빠르면 공이 아래로 가거나 위로 갈 거다. 계속 위로 뜨는 거야. 늦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 고쳐져. 이 플래시네. 느려 빨라.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제 그런 것도 생기고 있어요. 그 무인 탁구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혼자 가서 해야지 했는데 탁구대와 탁구채가 있는 카페야.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정우님은 그 한번 쳐본 입장에서 남마이 템포 한번 당해볼 입장에서 그쵸.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한테 있어서 탁구는 너무 어려운 그 스포츠예요. 왜냐면 빠르니까 또. 그 빠른 것도 있고 제가 둔하기도 하고 하니까는 실제 경기를 보더라도 눈으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뭐 이제 펜홀더 같은 경우는 자세를 바꾸잖아요.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 경기를 아무리 찾아본다 하더라도 만화만큼 그렇게 세세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치는 것처럼만 보이니까는 이게 크게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거랑 그 처음에 이렇게 캐릭터들이 나올 때 그 밑에 이렇게 설명들이 쭈루룩 나오잖아요. 네. 뭔 소리요? 지금 아직 기억도 안 나. 무슨 포지션, 그러니까 그 등급에 낳는 건 얘는 S 등급이다, 얘는 A 등급이다 이거밖에 없고 그 밑에 무슨 주법 막 포핸드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뭔가 그 설명이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까요? 모르겠네. 만화를 2번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탁구를 치거나 좀 더 자세히 아는 분들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가 그 김숙님이랑 송은이님이 하시는 방송 뭐였죠? 비밀보장? 네, 거기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인터뷰를 당했어요? 네. 오. 제가 그분들이 인터뷰하지 않았겠죠. 그들 방송인데. 그럼 거기 출연하셨어요? 네. 전화로 출연했어요. 우와. 네, 근데 거기서 웹툰을 추천해달라 그러셔서 김숙님이랑 송은이님 중에서 송은이님이 되게 그 스포츠를 엄청 좋아하세요. 테니스랑 탁구를 엄청 좋아하세요 또. 그래서 테니스 만화 하나, 탁구 만화 하나 소개시켜줬는데 그 탁구 만화가 이거였어요. 맞아요. 저는 그거 들었죠. 거기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감독님이랑 송은이님이 똑같이 생겼어. 근데 진짜 그거 딱 듣자마자 찾아보시더니 진짜 나랑 비슷하게 닮았다. 그렇게 리액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테니스 만화는 프레더민을 추천드렸는데 아는 분이 보시면 훨씬 재밌을 만화예요. 확실히 탁구를 아는 분이. 그래서 정우님은 어떠셨는지 듣고 있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탁구 만화를 보더라도 탁구 자체 흥미는 크게 가지진 않았어요. 그게 있는 게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정우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했던 게 뭐냐면 탁구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어떻게 치고 있느냐가 보이잖아요. 경기를 보면. 그래서 올림픽 레벨 선수도 진짜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지나가다가 아쉽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막 이것만 들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는 약간 그 탁구 중계 볼 때 그냥 따닥따닥따닥 이것만 기억이 나. 그죠? 그래서 그죠? 그렇게 볼 것 같은데 이제 이 만화는 시간을 점유하는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쪼개놓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네. 그게 좀 더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좀 방금 그래서 들었어요. 탁구 중계 방송보다는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펜홀더만큼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근데 사실 그 경기 장면도 좋지만은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슬램덩크랑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램덩크에 나오는 강백호 역시 운동신경이 뛰어난 인물인데 아예 농구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한의원 마찬가지로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죠. 재능은 뛰어난데 이제 아예 룰 자체를 잘 모르니까 처음 할 때도 뭐 서브를 할 때 약간 뭐 재능충 초보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애가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빠져가지고 점점 더 그 경기에 몰입하고 그리고 내가 다 이겨버리겠어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을 때 원래 재능이라는 게 하나에만 딱 하고 날카롭게 있지는 않잖아요. 좀 넓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불붙을 거 하나를 딱 찾느냐 못 찾느냐가 저는 재능이 개화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의원은 탁구에서 그렇게 개화한 거지. 말하자면 다른 데는 별 재미를 못 느끼고 그냥 그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오아시스가 한 말처럼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뭐라고. 실제로 그 스포츠 투토 같은 걸 했으니까 돈 그죠, 때문에 그죠. 한 게 맞고. 돈 때문에 했죠. 그랬는데 그걸로 뭐 이제 얘가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랬다가 뭔가 공부 몰입해서 관련으로 얘기했던 게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 작품에서. 없을걸요? 한의원이 성적이 어떤지 지금 정보값이 없어요. 그죠? 그러네. 그리고 계절이 지나갔는데 시험 본 게 안 나왔어. 그냥 이 탁구밖에 안 했어. 그죠? 탁구밖에 모르는 바보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그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호님이 빠져들 만한 포인트. 그리고 저는 세빈님도 여기에 한 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둘의 감상이 다른 것도 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 세빈님이 되게 좋아할 만한 소년 만화류라고 생각했는데 스포츠에서 탈락이 온 거야 이미. 아니, 제가 뭐 스포츠라고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네. 약간 1화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하긴 했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재밌긴 했는데 약간 저는 이 주인공 캐릭터성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그죠. 좀 의외성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 스포츠 만화들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해요. 한국 스포츠 만화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한 게 그러니까 주인공이 열혈도 아니고 착하지도 않고 그니까 바른 말을 하지도 않아. 그냥 싸가지가 없어. 기상호나 뭐 이런 애처럼. 그러니까 그 다들 이제 그 클래식한 스포츠물과 뭔가 좀 다른 의외성을 주기 위해서 주인공 캐릭터를 이렇게 각자 그렇죠. 독특한 방식으로 조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 그래서 뭐 쿠로코의 농구처럼 막 아예 존재감이 없는 주인공을 뭐 준다던가. 근데 약간 그 비호감 롤을 주인공한테 준 게 좀 재밌어서. 그렇죠. 그게 스포츠 만화에서 오히려 잘 먹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비호감이어도 똑같은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있거든. 비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주인공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캐릭터로 약간 커버가 된다. 네. 그리고 주인공은 어차피 나중에 호감도가 오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바뀔 가능한 거니까. 거 그게 가능한 분야가 스포츠 만화 아닌가 싶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년 만화 중에서도 주인공들이 비호감인 경우는 아예 피카레스크로 가버리거나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냥 나쁜 새끼야 그냥 라이터 야감이 라이터야. 라이터도 처음엔 착했어. 그렇죠. 아무튼 점점 나빠지는 길이 있는데 그냥 성장을 해. 나쁜 놈이 성장하면 더 나쁜 놈이 되겠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쁜 놈이 갱생할 수 있는 곳이 스포츠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작품까지 보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보다 딱 봐도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 탈모라고 놀리는 기상호나. 아니 근데 한의원한테 기상호를 갖다 대기에는 상호가 너무 착하지 않아요? 상호는 아주 착하죠. 그러니까 상호는 범법을 하진 않았습니다. 내기를 하지도 않았고. 근데 농구에 진심이긴 했는데 그 진심이 되기 전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가능하도록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포츠물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 열광하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 순간을 보기 위해서 이걸 참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고통의 순간을 참는 건데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근데 이 가위즈 타임은 그 고통의 순간을 가볍게 넘어갔다면 예를 들어 하이큐 같은 경우는 시합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걸로 그 고통의 순간을 주거든요. 중간중간 나오죠 회상신으로. 아니요 뭐 애들끼리 막 같이 관계 맺는 거? 그런 거. 연습 말씀하시는 거 연습. 네, 연습의 시간을 노력의 시간인 거잖아요. 이 시간이 보이지 않는 시합에서 긴장도를 엄청 올려놓고 연습에서는 그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하이큐는. 그리고 가비지 타임은 그거를 되게 가볍게 쑥 하고 지나가요. 스무스하게. 근데 이건 그게 핵심이야. 연습이 핵심이야. 네.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주인공의 롤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싫었던 애가 이걸 기꺼이 하도록 만들려면 변화가 극적이어야 되니까. 그런 지점에서 약간 페놀더가 좀 다른 스포츠물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초반에서 그 보통 아까 말했듯이 보통 스포츠물에서 그 주인공하고 주인공의 라이벌 격인 같은 동료 선수 그죠. 캐릭터가 나와서 뭔가 둘이 약간 관계 티격태격해야 맺는 되는데. 티격태격하는 게 주로 나오는데 페놀더는 초반에 주인공이랑 제일 많이 붙는 게 감독이에요. 네. 감독이 트레이닝을 하는 게 그렇죠. 제일 많이 감독이 나오니까. 어딜 갈 수는 없죠. 그분은 공무원이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비지 타임에서는 그 감독 이름 뭐였죠? 아무튼 그 감독님이 엄청 그냥 이렇게 뒤에 은은하게 그림자로 존재하지 그렇죠. 감독의 뭔가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잖아요. 초반에 임팩트 있게 탈모로 등장했다가 어. 그 다음에 성준수가 앞에 나오면서 그렇죠. 그 뒤에는 이제 기상고 그 애들끼리 이렇게 성준수 왁자지껄 하는 유성 거. 싫어하냐 이러면서 그렇게 됐다면 그러네요. 이 작품에서는 감독님이 앞에 전면에 나와서 반혜원이 나가도 감독님이 계속 앞에 있죠. 그래서 그쵸? 뭔가 이 한의원을 계속 바꾸고 트레이닝 시키는 것의 중심에는 감독이 제일 크게 등장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특이한 지점. 그리고 이 고교라는 게 고등학교라는 게 이 작품에서는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성장의 속도를 체감시켜주기 아주 좋은 것 같아. 이현이가 얼마나 빠른지. 그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은 레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현이가 저 아래에 있다가 쑥 하고 올라오더니 진짜 에이스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데 1년이 안 걸려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 재능이 있어야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그 노력을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는 재능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걸 보여주기에도 고등학교라는 그 이 설정이 탁구를 배경으로 소재로 삼은 만화여서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영화여도 가능했고 드라마여도 가능했겠지만 시간을 분절시키는 건 만화만 가능하고 그걸 시간을 분절시키는 걸 통해서 독자를 어느 정도 이해시키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깔아놓고 이걸 동시에 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 패널들은 그걸 동시에 했고 그 다음에 이 성장 속도도 그리고 이 연습 과정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은 것 같다. 그래서 잘 알면 더 재밌고 탁구를 몰라도 재미있는 만화로 읽힐 수 있는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들으니까 그 주인공한테 앞에서 저희가 펜홀더가 뭔지 이게 무슨 포지션인지 설명을 했잖아요. 네. 사실 이 시대에 이제 쓰이지 않는 뒤처진 그쵸. 구시대 유물 같은 느낌인데. LP판 같은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주인공이 저는 펜홀더 아니면 탁구 안 칠 거예요. 약간 힙스터나 LP판 하는 거지. 약간 힙스터라고 해야 될지 그런 되게 특이한 롤을 준 거잖아요. 그쵸. 주인공한테. 그게 그 준 이유가 말씀하신 그러니까 얘가 펜홀더로 이기려면은 압도적인 재능과 실제로 대사에 나오잖아. 너 펜홀더 할 거야? 너는 그러면은 일단 다른 애들보다 밑에서 시작하는 거야. 너는 그걸 커버 치려면은 더 압도적인 재능이 있어야 돼. 를 그거를 직접 보여준다. 그쵸. 그게 가능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레벨의 패널더로 나가려면 진짜로 세기의 천재여야 돼요. 단식으로 금메달 따려면 진짜로. 유승민 선수가 딴 게 20년 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4강 안에도 없어요. 이제는 출전 선수가 없어 이제는. 네.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초보자가 시작해가지고 펜홀더로 뭔가 아마도 전국체전까지 뭔가 가겠죠. 그걸 이 갭을 보여주는 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한의원이 그렇게 펜홀더로 해서 저 천둥 벌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 쾌감을 주기 위해서 너의 노력 이렇게 나를 울려버렸다고. 이런 저점을 설정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주인공 한의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원래는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한의원의 노력에 대해서 막 칭송을 했지만 그걸 철저하게 부정하는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습이랑 노력 이런 거는 재능 없는 애들이나 하는 거다. 이거를 작전에서 한 3번인가 이 대사를 쳤던 것 같아요. 그것도 혼잣말이 아니야. 그냥 듣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지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좀 싸가지가 없어요. 와 이건 그러니까 그 좀을 빼야 돼요. 만위로 바꿔야 돼요. 아니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실 스포츠에서 또 스포츠맨십이 스포츠 정신 이런 게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을 이겼으면 좋은 승부였다라고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고 수인이는 그게 있어. 있죠. 진짜 스포츠맨이라고. 약간 그 모두의 기본 상식을 그냥 철저하게 없는 것처럼
그거 스포츠맨십 그건 재능 없는 애들이라 가지는 거라고 말하는 새끼야. 이게 어떻게 스포츠맨의 주인공이냐고. 근데 그 또 약간 웃긴 거는 이게 막 얘가 엄청 악당이나 나쁜 놈처럼 그려지는 건 또 아니고 그냥 약간 유쾌한 재수 없는데 좀 약간 미워할 순 없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반에서 선생님이 뭐 말하면 맨 뒤에 앉아가지고 깐죽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얘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가 생각하는 노력에 대한 걸 그냥 입 밖으로 꺼내는 느낌이에요. 척수반사로. 맞아요. 얘가 진짜로 노력이나 재능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본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 근데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복지는 터지지. 근자감 그걸로 아까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흘러 넘친다고 하셨잖아요. 너는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까지 그건 것 같아. 알맹이부터 껍데기까지 근자감으로 이루어진 인간이야. 그 저희가 앞에서 그 오프닝 대사할 때 그 도쿄대 네. 그 영상을 약간 참고 자료로 그렇죠. 오랜만에 같이 봤는데 약간 그래서 자신감?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약간 진짜 딱 그 한의원 그 자체 느낌인. 그렇죠. 근데 보통 이게 재능 믿고 깝치다가 박살나는 건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같이 좋아하는 감독 아들 같은 포지션이거든요. 맞아. 부러져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스포츠의 룰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스포츠맨십을 무시했기 때문에 얘는 스포츠 바닥에 들어오지 못해야 정상인데 얘를 적극적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고쳐 쓰기로 해요. 작품 전체에서 고쳐지긴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쵸, 조금씩은 고쳐지죠. 왜냐하면 그걸 느끼면 안 바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여기에 부딪혀 오는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나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 새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펜홀더는 약간 그 사람 새끼가 아니었던 게 사람으로 그죠. 변하는 갱생 과정이에요. 그런 갱생 과정의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교정 시설. 교정시설. 교도소지 말하자면. 주인공으로는 되게 꼴보기 싫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형 같은 애가 친구다.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해. 그 다음에 이 말을 해. 연습, 노력, 그딴 건 재능 없는 너 같은 애는 하는 거고 라고 말하는 게 나랑 친구다? 친구일 리가 없지 일단. 근데 그걸 유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이은재 작가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죠? 얘를 아주 이 새끼 못 보겠다 하고 덮지 않고 불상놈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이은재 작가님의 재능인 것 같다. 노력인 것 같다. 네. 그게 되게 저는 보면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류의 캐릭터잖아요. 그쵸. 근데 밉지 않아. 약간 좀 그 킹 받는다의 선에서 끝났어요. 개빡친 애가 아니라 킹 받는 애에서 끝나. 그러니까 개꼴 보기 싫다까지는 가지 않고 좀 얘 좀 킹 받네. 약간. 그렇죠. 약간 침착맨 보는 느낌이야. 킹 받네. 얘 갱생 과정을 같이 옆에서 보면서 견딜 수는 있는 정도의 킹 받음. 맞아요. 그래서 그 뭐랄까 수준 이 친구 한희연이라는 친구의 진짜 재능은 그 선을 지키는 건 것 같아요. 넘지 않는 거. 아슬아슬한 질타기. 킹받네까지만 가. 그거랑 얘가 되게 진짜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중간에 약간 얘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던 게 좀 기억에 남았거든요. 너는 두려운 거다. 너는 겁쟁이라서 사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다. 직시시키는 거죠. 똑바로 보게 만드는 거지. 너의 두려움을 똑바로 봐.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주인공이긴 해요. 맞아요. 되게 독특한 포지션인데 겪는 사건들이 전부 주인공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시련들이에요. 나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지멋대로지만 그 지멋대로인 것에서 내가 내 맘대로 행동해서 안 된다는 걸 배워나가는 과정. 말하자면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주인공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스포츠 명작의 조건 써주셨잖아요. 그 27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7화가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 한희연이 지고 나서 그 탁구공 이렇게 막 흩날리는 그 넘어지면서 그 탁구공 박스를 치면서 넘어져가지고 그 흩날려라 탁구공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처참히 넘어지는 그 약간 그 정신적 충격을 겪고 피지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쪽팔림과 모든 걸 다 주는 장면이었어. 그래서 진짜 지멋대로 저 탁구부 할래요 하고 열심히 들었다가 저 씨발 탁구부 때려칩니다. 하고서
그리고 하면서 나가. 하고 나갔다가 27화가 그거잖아요. 그 약간 이 화가 대사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홧김에 저 탁구 때려칩니다 하고 쓰레기통에 탁구채도 버렸는데 그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그 이제 도박도 안 하고 탁구채 갑자기 그 쓰레기통 들어가가지고 탁구채 엄청 뒤지고 없고 근데 그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쓱 내밀고 그리고 그 한 손에 담배값 한 손에 탁구채를 들다가 이제 담배값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저 다시 탁구부 합니다 하고 들어오는 그 장면 그 화 전체 화 그렇죠. 그래서 그 베스트 댓글이 스포츠 명작의 조건 대사 없는 개쩌는 1화 정도는 있어야 바로 그 1화가 27화였다. 이 대사 없는 회차를 탁구 장면에 안 썼다는 게 저는 이게 이 작품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보통은 스포츠물 하면은 스포츠 경기 중에 그런 게 그쵸. 많잖아요. 심지어 이만하는 스포츠 경기 중에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개 시끄러워 그냥. 한의원이 말이 너무 많아. 탁구 쳐봐서 알잖아요. 한번 그때 칠 때 누가 그렇게 말하면서 쳐. 이거 치느라 정신없는데. 숨 쉬느라 정신없어. 숨 쉬느라. 맞아요. 엄청 숨차고 이게 짧게 움직이는데 빠르게 계속 움직여.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발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푸더크를 계속 해야 돼.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 탁구 경기는 그때 그 이렇게 탁구 작중에서 그 탁구 경기장 문 딱 열고 들어갔을 때그 또이 소리만 이게 가득 차 있는 그 경기장이 막 큰 컷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 개 많아 진짜. 이 정도면 거의 경공술로 탁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무공으로 하는 한의원 그 대사 말이 많은데 그 대사가 다 약간 어그로 끄는. 그게 이 작품이 가지는 매력인 것 같아요. 탁구 장면은 진지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줘요. 사실은 진지하지만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건 개 시끄럽고 뭔가 왁자지껄하고 재밌어 보여. 그래서 들어와. 그러면 그 밑에 써 있는 그 이 포지션이랑 막 써 있는 것들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 들어가 볼까 하고 헷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주한이처럼 들어오는 거야. 박주환처럼. 헷 너희들 싸우냐 하면서 들어왔다가 신나게 얻어맞고 뭐야 탁구 뭔가 이거 뭐지 이거 재밌을지도 하고 이제 딱 들어보면 개쩌는 27화. 감동. 이게 스포츠 만화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현 주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탁구 장면에선 시끄럽게 하되 그 외의 밖의 장면에서 이 친구가 탁구인으로 거듭나는 장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장면은 대사 하나 없이. 그래서 이 친구를 비주류인 페널더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거듭나게 간지나는 장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장함이 없으면 페널더 선택 안 해. 그냥 쉐이크핸드가 편해요.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제가 쉐이크핸드 재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려봤을 때 제 쉐이크핸드를 제 포에 이 페널더로 이기는 장면이 안 그려져. 근데 그 한의원의 캐릭터성하고 그 페널더라는 포지션이 갖는 특성도 되게 잘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약간 간지, 나는 오로지 공격에 집중한다. 공격 하나로. 수비? 그런 건 재능 없는 애들 하는 거고. 일타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너무 잘 맞았어요. 그리고 이걸 받쳐주는 캐릭터가 감독. 감독님이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 에이스라는 만화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슬램덩크도 그렇고 사실 라이벌은 아니지만 슬램덩크에선 서태웅과 강백호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에이스에선 에이준과 그 열혈 캐릭터 주인공이 있고 약간 냉미남 계열의 그리고 하이큐를 봐도 그죠? 열혈 계열의 주인공과 냉미남 계열의 카게야마가 있죠.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슬램덩크로부터 시작된 유구한 전통이란 말이죠. 이 작품은 따지자면 그게 김도진이었는데 그죠? 그 약간 냉미남 쿨한 계열의 라이벌이 근데 김도진 나갔어. 탈주. 도진이가 왜 강한 줄 알아? 탈주했기 때문이지. 근데 도진이는 그 자격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주인공보다 훨씬 잘해야 돼 걔가. 아 맞아. 주인공이 쫓아가고자 하는 지향점 또는 얘한테 맞추기 위해서 내 실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자극제 이런 걸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도진이는 이현이한테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네. 그 롤은 오히려 다른 캐릭터들이 가지고 그쵸. 있죠. 그게 감독한테 저는 몰빵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
오. 그 롤이 주인공이 닿아야 하는 지향점에 감독 롤이 있는 것 같아. 오 듣고 보니 그죠? 그런 듯. 그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약간 이 감독님이 그 약간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 뭐지? 약간 소년 만화에서 소은이 씨가 되게 엄청 그 약간 능글맞고 여유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엄청난 실력과 힘을 숨기고 있는 약간 안경이 항상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 밑에 엄청나게 날카로운 눈을 숨기고 있는 그 되게 그러니까 헐렁해 보이는데 사실은 허허실실하고 고수. 있지만 고수. 그러니까 이 작품에선 계속 그 애들한테 야 1000바퀴 1000번 해 아니면은 막 운동장 100바퀴 뛰고 와 하는데 맨날 이게 폰으로 뿅뿅뿅뿅 하면서 폰 게임 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렇지만 사실은 탁구를 존나 잘함. 약간 그죠. 그런 느낌이 감독이어야 했던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진이를 보내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기존의 스포츠 만화에서 도진이가 가지는 롤을 의식하게 한 다음에 보내버리잖아요, 걔를. 저 솔직히 안 갈 줄 알았어요. 저도 가면 사람 색깔 아니었나? 라는. 아 근데 실력 쌓고 싶어서 지발로 갔잖아요. 아, 근데 아마도 나중에는 뭐 이쪽으로 돌아오던지 아니면은 뭐 다시 만나던지는 할 사스케처럼? 텐데. 그렇죠. 그렇죠. 나루토 사스케를 하던지 그럴 텐데 아무튼 지금은 갔다. 근데 이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이 부 자체가 엉망진창이 된 이유기도 하거든요. 감독님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감독님 때문인가? 근데 감독님도 원인 제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냐면 본인이 더 열심히 애들 가르쳤으면 아 그쵸. 완전 스파르타식은 그죠. 아닌가? 근데 지시는 스파르타식이야. 그냥 뛰래. 후덕후덕 여기까지 하래.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이 학생들이랑 핑퐁을 하게 되면 한이현은 너무 재수없는 캐릭터여서 싸움으로밖에 못 풀어요. 아. 그걸 말릴 수 있는 사람, 그 싸움을 감히 걸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해. 오. 한이현이 여기서 싸우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 새끼가 말하는 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그로여서 어그로가 끌려서 그죠? 야, 너 지금 그 말 다 했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주먹이 야, 나가기도 하고. 탁구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해보자. 네가 싸움도 잘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캐릭터성을 이만큼 부여하려면 얘가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해. 그래야만 한이현이 탁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시작조차 못해. 예를 들어 약간 억제기? 그죠? 반혜원한테 가가지고 가르쳐줘라고 하면 태성이는 존나 맞았을걸? 태성이가 개패했을 거야. 반혜원한테 탁구를 시켜? 하면서 존나 때렸을 거라고. 그리고 김도진한테 탁구를 알려달라고 하기엔 재능 차이가 너무나. 그러니까 탁구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감독. 그러네요. 약간 이 작품에서 선배한테 배우거나 뭐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감독한테 처음부터 기본 자세는 이거다. 그쵸. 너는 이걸 해야 된다. 그쵸. 자, 지금부터 이거 몇 번 시작. 약간 그렇게 하려면 한이현이라는 캐릭터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혈정이라면 감독이 아니고선 가르칠 수 없어요. 반혜원이랑도 해서 붙어봐서 아는 레벨까지 올려놔야 그 다음 붙어보고 반혜원이 진짜 잘하는구나. 이 새끼한테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되는 캐릭터여서 한이현은. 네. 그래서 감독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한 것 같다. 그리고 감독의 비중이 다른 만화들보다 되게 높죠. 맞아요. 예를 들어 슬램덩크에서 안 감독님 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약간 그 웃는 얼굴로 이렇게 뒤에서 그리고 턱 맞아주는 거. 가끔 그 타임 때 약간 얘들아 이렇게 해라 이러고. 너희들은 강하다. 맞아, 이거 약간 원툴. 보통 약간 이렇게 그 의지를 불태우게 해준 약간 자극제 조금 그쵸. 약간 그 정도인데. 근데 펜홀더에서는 감독의 역할이 진짜 커요. 이분이 없으면 팀이 안 돌아갑니다 거의. 근데 저는 이 역할이 큰 감독이 여성 감독이라는 것도 되게 특이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남고물에서 감독도 대부분 거의 남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여자 감독인데, 근데 그 여자 감독도 뭔가 스포츠물에 보통 약간 그 매니저 역할로 나오는 여성 캐릭터의 느낌, 막 이런 뭐라고 꽃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영쿤 지각이라고. 약간 그런 롤이 전혀 아니고 진짜 담담하고 안경 끼고 그냥 이렇게 머리 묶고 맨날 추리닝 차림으로 다니는 여성 캐릭터. 추리닝인데 목이 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막이 스타일의 추리닝이 맞아요. 이렇게 뒷짐지고 나타나가지고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으면은 야 가서 운동장이나 뛰어 하고 폰게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롤로 만든 것 자체가 약간 이 만화가 가지는 분위기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독까지 진지했으면 너무 진지한 스포츠물이 됐을 거야. 이현이만 붕 떠 있는 캐릭터고 나머지는 다 진지하거든요. 그러면 네. 맞아. 감독도 약간 그 유연함이나 아니면 자유로움 이런 분위기에 하는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출적으로도 좀 얘기를 해볼 게 있는데 탁구를 치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이거 바닥 하는 삑삑 하는 소리랑 그리고 그 딱딱 하는 소리도 있지만 중간에 뭔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냐면 아씨 아우 이게 진짜 많이 들려요. 근데 아까 시끄럽다 그랬잖아요. 효과음을 되게 잘 씁니다 이 작품이. 맞아요. 시끄러워요. 근데 되게 사실 효과음이 이제 저는 이 작품을 먼저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르냐 했을 때 효과음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효과음 떠오르시나요? 특히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거는 쿵쾅이라는 그 딱 두 단어. 그게 너무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어느 장면에서 떠올랐냐면 그 한희연이 처음으로 이제 본인 경기 나갈 때 내가 긴장도 되고 연희고의 유니폼을 입고 그쵸. 그 명대사. 근데 거기서 이제 쿵쾅 하면서 이제 본인 얼굴도 계속 한희연의 얼굴도 계속 이제 좀 주먹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까워지고 있고 또 경기장에 가까워질수록 쿵쾅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글자가. 쿵쾅. 근데 단순히 그거를 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같이 긴장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만큼 열심히 연습해 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는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궁금해지니까는 내가 직접 뛰지 않아도 그 자체의 효과음만으로도 이제 같이 몰입이 되는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이 효과음 얘기 나올 때 그 이게 처음에 그 탁구 경기장 이렇게 문 딱 열었을 때 다들 그 탁구하고 있을 때 그 쿵쾅 하는 효과음이 나오잖아요. 그때 처음에 그 한희연 대사가 나는 그게 내 심장 소리인 줄 알았다라는 대사가 처음에 나왔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나는 그게 내 심장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로 바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타쿠 울리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작은 수미 상관. 그러니까 내가 막 그 긴장돼서 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탁구장에서 탁구채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였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다 사실은 내 심장 소리가 맞았다 약간 깨달아 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탁구를 칠 때 나의 심장이 요동치는 이런 한의원으로 성장해 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27화에서 그 지랄을 이 새끼도 아주 그냥.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이 효과음 같은 것들이 그냥 소리로 들리게 되잖아요. 읽는 독자들한테는. 근데 이게 눈에 띄라고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걸 봐 먼저. 이걸 보고 얘 얼굴을 봐.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거랑 그 이렇게 엄청 샷 강한 샷을 세게 때릴 때도 그 엄청 그 크게 쿵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서브를 넣을 때 이 그냥 몸이 가만히 있고 공만 올라갔다가 이렇게 딱 치는 게 아니고 발을 같이 들었다가 땅 치면서 놓거든요. 네. 그런 소리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 노익장 분이 알려주신 팁. 네, 소리를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발을 굴러라. 그치. 너가 어떤 포지션으로 치는지 모르게 소리를 감춰라. 보이잖아. 건너편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보이냐고. 근데 그게 되게 그 탁구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이은재 작가님 탁구 되게 열심히 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쳐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 효과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근데 좀 확실히 탁구라는 스포츠가 뭔가 저 탁구 했을 때 딱 그 약간 탁탁탁 하는 이 소리가 뭔가 제일 먼저 연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게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정신없는 거 알아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들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다다다다 하고 들리잖아요. 근데 내 탁구대에 서서 탁구를 딱 치기 시작하면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되게 신기해요. 그거. 그걸 느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효과음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옆에서 같이 시합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나의 세계에 몰입되는. 그죠. 딱 나의 세계에 몰입되어서 상대방이 하는 그 신발 움직이는 소리도 들려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 그게 되더라고. 되게 신기해요 그거. 그리고 그 속도감 연출에서 예를 들어서 초점 날리는 거 되게 요즘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딱 그 집중선 효과 하면서 그 약간 주위 약간 뿌옇게 네. 만드는 그런 효과를 그렇죠. 뭔가 요즘 웹툰에서 엄청 많이 쓰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속도감을 연출하지 않죠. 그렇죠. 정직해요. 되게 정직하죠. 한이 형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 스포츠 만화에서는 뭔가 그 빠르게 움직임 그거를 어떻게 그 만화에서 박진감 있게 보여줄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효과선과 블러로 많이 그렇게 처리를 하죠. 이 작품에서는 그런 블러 처리 효과를 하나도 쓰지 않고 오로지 선으로만 모든 걸 다 한다. 그래서 역시 만화의 진심인 낭만의 인간화 이은재다. 왜냐면 그거 다 시간이거든요. 그니까. 그래서 저 약간 작업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화로 탁구 이게 액션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에 선화에 힘을 많이 썼잖아요. 사람이 아파요. 이학 작가님 보세요. 작가님.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면 그 시간을 진짜 많이 잡아먹거든. 잔선도 많이 그려야 되고 그리고 이 속도감을 한 컷만 그려서 끝내는 게 아니라 속도감이 연속감이잖아요. 연속된 거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움직여서 또 그려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려야 돼요. 또 그려야 돼. 이걸 반복하면 사람이 이제 이 같은 자세를 오래 그리게 되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고 이게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란 말이죠. 말하자면 비금기 같은 거야. 우와. 롱리 육문개방 같은 거. 아이고. 근데 오히려 잔재주를 싹 빼고 진짜 선호로만 승부해요. 어떻게 이러지? 손이 진짜 빠르신가 보다. 물론 이은재 작가님의 그림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이런 그림체는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힘들거든. 동세를 주고 이 동세를 표현하고.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선으로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나?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정확히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라고 하지? 전 약간 이게 인물도 그러니까 배경은 다 스케치업으로 한 거 같은 게 뭐 보면 느껴지는데 인물도 스케치업으로 해서 다 약간 3D 모델링에도 위에다 대고 그리시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체나 그러니까 투시도 되게 약간 뭔가 많이 쓰시는데 되게 무너짐이 하나도 없어 보여서 기계 같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선으로만 이렇게 약간 그 겉에 외곽선만 따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선으로 따야 되니까. 왜냐면 구체 관절 인형처럼 생긴 그 모델을 움직여서 그리고 또 움직여서 그리고 또 움직여서 그리고 또 움직여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보면은 선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옷도 사실 그냥 대충 뭐 명암으로 뭐 처리하면 되는데 오면 옷주름을 진짜 선으로 하나하나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손이 많이 가실 텐데 왜 이렇게까지? 근데 그게 이 선으로만 돼 있고 되게 그 채색은 엄청 단순하게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되게 그 이은재 작가님만의 그 아이덴티티 색깔을 만들어내죠.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랄까 이 이은재 작가님의 작품들을 꾸준히 봐온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그 성장이 있거든요. 맞아요. 1호선부터 지금까지 성장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작품이 거의 최종을 진압한 같은 느낌이에요. 전작까지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었어요. 셔더맨 댄스나 아니면 그 몬스터. 네, 그쵸. 몬스터까지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었는데 근데 몬스터에서 약간 액션을 깨우치신 것 같아. 몬스터가 그거거든요. 슈퍼히어로물. 초능력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액션을 좀 깨우치셨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셔더맨 댄스도 사실 에어로빅이어서 액션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진짜 힘드셨을까요? 왜냐면 에어로빅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되게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는 컷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도 되게 약간 일정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엄청난 고수거나 아니면 뭔가 그 툴을 되게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하시는 거 좀 궁금해지는. 그리고 컬러 같은 것도 저는 처음에 1호선이랑 그리고 다음 작품이랑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 약간 색각 이상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색약이라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색의 대비가 극단적이야. 그리고 푸른 계열 많이 쓰시고 정록 색약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구분하기 좋은 색이 그 파란색이랑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색약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 파란색이 되게 많이 쓰이고 그리고 데뷔될 때 빨간색 갑자기 확 그 쨍하게 약간 나왔다. 그 이렇게 중요한 탁구 샷 이렇게 팍 칠 때 배경 빨갛게 해서 약간 엄청 집중시키는 연출 많이 나오죠. 크림슨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엄청 빨간색.
이런 거 쓰시는 거 보고서 약간 그런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데뷔작을 봐도 그렇고 약간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이쪽 노란색 계열을 많이 쓰시는데 초록색 계열을 잘 안 쓰세요. 그러게요. 1호선 때도 거의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아니었나요? 그래 그 기억에 남는 색이 그런 색들이어서 다시 봐봐야 알겠지만 약간 초록색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다.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약간 피부색이 뭔가 그 파란 푸른색 계열 필터 입힌 것 같은 그죠, 그런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컬러도 이 독특한 컬러감이 이은재 작가의 색깔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되게 전 재밌었어요. 그 기억에 남는 연출이라고 하면은 네. 그 애들이 약간 그 집중도가 팍 올라갈 때 눈에다가 빛 컬러 이렇게 칠한 그 눈 주위가 파란색으로 빛난다던가 가끔 노란색이거나 빨간색이거나.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하셨거든요. 맞아요. 아마 1호선 때부터 그랬던 것 1호선 같아요. 때도 있었고 어. 특히 몬스터 때 그게 더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아이덴티티 연출이구나. 이 작가의 어떤 그 이은재라는 작가가 이게 나야 나야 이은재 시대 연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은재 작가님 작품은 어떤 작품을 봐도 이은재 작가님 작품 같아요. 지문처럼 남아있어요 이게. 그래서 전 되게 좋거든요 그게. 약간 그 대사를 치는 것도 이 작가님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절대 온점 찍지 않고 약간 그 나레이션 치는 것도 독백인데 뭔가 그 약간 방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듣는 사람이 가정돼 이미 있어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여주지. 약간 이런 느낌의 나레이션. 그 대사가 약간 그 1980년대쯤에 유행했던 얄개 영화 알아요? 뭐라고요? 뭐예요? 얄개 영화. 얄개 영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되게 옛날 영화들인데 청춘 영화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거랑 일본 애니메이션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쳇 어쩔 수 없군. 이런 느낌이에요. 어투는 얄개 영화고 대사는 일본 만화야. 이거 봐. 반혜원, 난 너를 망가뜨릴 거야. 네가 나를 망가뜨린 것처럼 그게 공평하잖아. 우린 친구니까. 근데 여기 절대 그 온점을 찍지 않아. 그리고 대사 컷, 대사 컷, 대사 컷 약간 이런 것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아까 그림 얘기를 해서 말인데 되게 그러니까 색깔도 그렇지만 그림도 자칫 잘못하면 배경이랑 구분 되게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딱 구분돼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컷 지금 보여드리는 게 16화에 나오는 컷인데 배경도 약간 회색 조고 애들이 그림자 안에 있어서 다 회색이 약간 붙어 있어요. 뭐 같은 톤이라고 그죠? 해야 될까요? 톤이 비슷한데 인물이랑 건물이랑 이런 게 구분이 딱딱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수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연습을 엄청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 10수년간의 노력이 지금의 반혜원이 아니라 이은재를 만들었다. 그리고 워낙 정보가 많고 그림도 그렇고 정보량이 많은 작품이다 보니까 선수들을 파악할 수도 있게 능력치를 초반에 빡빡빡 알려줘요. 그쵸. 네. 랭크 몇 막 이렇게 그쵸. 써주죠. 그게 저는 약간 기프트라는 보통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처럼 쓰이는 건가 싶었거든요. 네. 왜냐면 거기 감독이 선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감독만 보여요.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를 보면 얘는 B 랭크군, 얘는 A 랭크군 하고 이게 랭크가 보이는. 그렇죠. 거기서 감동 포인트, 기프트에서 감동 포인트가 뭐냐면 C 랭크였던 애가 겁나 노력해서 B 풀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엄청 감동 포인트로 오거든요. 그렇게 쓰려고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독자한테 주는 정보야. 맞아요. 이게 1화에서부터 이제 선수 이름, 나이, 뭐 랭크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림을 주요 잡느냐, 포지션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되게 나열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저게 뭐지? 그냥 단순히 독자들한테 있어서 아 얘는 이 정도 실력이구나를 지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감동 포인트로 많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도진이 연습 경기에서 C 랭크였나 처음에? 맞아요. 근데 갑자기 B로 탁 바뀌면서 실력 올라가잖아요. 네. 갑자기 A 되지 않았어요? 아 A였나? 네, 아무튼 그렇게 바뀌는 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만화여서 가능한 이거 실사에서 했으면 되게 웃겼을 거라고. 그쵸. CG로 나와가지고 B가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A로 빵 바뀌어봐.
그럼 웃기잖아요. 근데 만화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는 알아 도진이가 어떻게 했는지. 고작 10 몇 화 안에 그걸 보여준 거죠. 이 한이현이 가서 깽판 치고 있는 중에서 걔는 묵묵하게 연습하고 있어. 그랬는데 가버렸어. 내가 왜 강한 줄 아냐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독자한테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 정보를 독자한테만 줌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아. 그래서 독자들만 아는 그 정보가 더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도진이가 자기가 A 랭크인 거 알았어. 그렇다고 해도 도진은 도진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현이가 랭크를 찍었더니 S야. 그럼 이현이는 야 A 랭크가 왜 연습하냐? 나는 연습 S인데 라고 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려간 내려간 적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지금 얘 상태가 어떤지를 그렇죠. 보여주는 지표의 네. 정보니까. 컨디션 지표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그 초반에는 약간 이현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을 하다가 그 중간에 아까 말씀해주신 거죠. 도진이 알을 깨고 드디어 얘가 그 잠재된 그렇죠. 아프라사스 하면서 얘가 그게 이 어떤 것에 몰입했을 때 사람이 능력치가 확 올라가고 혹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주위 시야가 약간 어두워지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내가 완전히 몰입해 있다는 감각 느낀 적 있어요? 저는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한번 느끼면 이것도 약간 그 뽕맛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할 때 그거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우스 움직이는 거랑 키보드 딱딱딱딱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몰입하잖아요. 그럼 모니터밖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한 게임을 끝내고 나면 땀이 엄청 나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마라톤 같은 거 뛰면 러너스 하이 같은 그런 기분일까요? 그건 진짜 약간 물리적으로 보내는 일본어로 거잖아요. 존에 들어갔다는 네, 표현이 인더존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그 일본어 영어 표현이에요 원래. 인더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완전히 몰입해 있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을 맛보게 된 친구들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마약 같네. 근데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약간 무아지경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무아지경 상태 맞아요. 그런 거를 처음 느껴본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그려놓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랭크 표시 같은 것도 그 존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 랭크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 능력치도 약간 달라져요 인간이.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많이 겪다 보면 내가 지금 능력치가 올랐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걸로.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고민 많이 하고 만들었고 이 탁구라는 스포츠와 이 세로 스크롤로 움직이는 웹툰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약간 종이책 연출에서 많이 보이는 게 그 이게 다음 장 넘겼을 때 뭔가 그 막 약간 충격적인 그 전체 화면을 그렇죠. 쓰면서 전장 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연출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약간 이 작품에서도 웹툰인데 세로 스크롤로 비슷한 연출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 그 감독님이 이렇게 폰으로 게임하면서 자 실시 하면은 이제 그 엄청 쫙 엄청난 계단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자 넌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 하는데 그게 세로 스크롤로 이렇게 가로로 길게 누인 컷으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뛰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긴 컷을 보여준다던가. 그렇죠. 이게 스마트폰 화면에서 핸드폰이 아무리 커봤자 한 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보고 있다가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그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하고. 이걸 뛰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람이 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예를 들어서 한 컷 안에 계속해서 작품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스마트폰 화면 안에 가득 채운 걸 한 컷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계속 그걸로 보여주다가 이걸 뛰어넘는 걸 갑자기 보여준다거나 확 줄여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연출로. 그 탁구 공을 쳤을 때 이렇게 그 드라이브로 날아가는 샷을 이렇게 쭉 긴 컷으로 보여준다던가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단행본 나오면 개 힘들겠다. 편집. 그거를 그런 컷을 뭔가 그 가로로 돌려서 만들기도 하던데 근데 별로 맛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세로로 있는 걸 가로로 돌린다고 해서 스포츠 웹툰은 단행본으로 팔기 좀 쉽지 액션이랑 스포츠가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이은지 작가님은 단행본 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많지 않아요. 나오긴 나왔는데 다 내고 막 이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웹툰에 더 올인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건 농담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웹툰이라는 매체에서 스크롤 연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만약에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작품 보실 때 그 연출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액션 공감합니다. 연출이라든지 어떻게 감정 표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이은재 작가님의 펜홀더였고요.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되게 열혈무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실 펜홀더 이전의 작품들은 저는 사실 이은재 작가님의 작품은 좀 감동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보면서 좀 힐링을 받는 것도 많았고, 특히 셔러앤데스가 저한테는 좀 그게 더 컸는데, 근데 펜홀더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데다가 탁구를 잘 몰라도 어쨌든 이 작품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탁구를 알았다면은 훨씬 더 재밌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본 작품이라 오늘 좀 열심히 떠들어 봤습니다. 1화에서는 이게 뭐야? 했다가 이게 뭐야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웹툰에서 1화의 중요성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1화부터 빠져드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 그쵸? 그쵸? 네. 그쵸? 근데 그건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나의 취향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이은재 작가님 작품의 명성을 익히 듣고 약간 1화부터 재밌겠지라고 했는데 그 정도인가? 약간 긁적긁적했지만 그 정도였습니다. 이은재 작가님 작품들이 1화가 대체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셔러밴드에서 처음에 보고서 이게 뭐야? 진짜로. 진짜 1화 봤을 때 약간 이게 펜홀더 뭐야? 1화 봤을 때 이게 뭐요? 약간 이런 느낌 있어. 뭔 말이야 이게? 얘 뭐요? 진짜 셔러밴드에서는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 그게 심했어요. 근데 1화가 제일 재밌는 만화가 저는 몬스터였어요. 야, 이은재 작가님이 칼을 가셨구만. 그리고 제 무딘 칼이었고요. 이은재 작가님은 청춘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 30화쯤 가서 깨달았어. 작가님 어디로 가시는 거죠? 라고 생각을 좀 했었다. 근데 다시 청춘물을 한 이은재는 역시 낭만 그 자체다.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게 제가 이거 연재하실 때쯤부터 그 패널도 하실 때쯤부터 순위 파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노력하는 파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솔직히 쭉쭉쭉쭉 조금 떨어져요. 진짜요? 그리고 그 깽판 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쫙 올라가. 역시 어그로 끌어야 돼. 독자들은 솔직하구나. 근데 어그로로만 이루어져 있는 만화가 만약에 있다 치자고요. 그건 또 그러면 걔는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높낮이가 사람을 미치게 한다. 그쵸. 27화 때 최고 순위 찍었습니다. 역시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도 좀 모아가지고 리뷰할 때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제가 가지고 와서 재밌겠다.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지 말 안 했구나. 어떠셨나요? 네. 저는 1화 때 나왔을 때부터 이미 저는 이은재 작가님의 포로기 때문에 맞죠. 네. 그 매달 그 신작들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달에 쉬었는데 신작 소개할 때도 그때 이미 이게 첫 번째였나 그랬을 거예요. 거의 이게 나왔을 때가. 그래서 낭만을 인간으로 만들면 이은재가 된다라고 한쪽을 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맞췄다. 낭만 그 자체. 네. 그리고 순위 변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낭만을 좋아합니다. 많이 그렇죠. 좋아하죠. 네. 그래서 판타지니까. 그 낭만 자체가 원래 그런 말이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막 이런 작품들 하면은 인기 없다 막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위권에 있는 작품들 있죠. 네. 뉴비들이 많아요. 고인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작품 이런 작품입니다. 그 약간 좀 전형적인 그 네이버 하위권에는 그 명작이 있다. 그 뒤섞여 있잖아요. 명작과 진짜 하위권에 있을 법한 그 약간 밑에 있지만 숨겨진 명작 같은. 30위권 위였어요 계속. 오 진짜요? 중상위권이에요. 근데 댓글들은 왜 그랬대? 더 고인 사람들. 고일대로 고인 사람들. 그 정정합니다. 잘 나가고 있는 작품 그쵸. 펜홀더. 30위에서 40위 왔다 갔다 하다가 27화 때 17위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30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인생의 즐거움이 있으신 거니까 지금 빨리 정주행하시고 돌아오시면 시즌 2도 같이 정주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재밌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작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